지난달 부산시의 한 자치구 의회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마산에서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제시하며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60만 초광역 생활권을 이룰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으로 43km 연장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경남도 역점 사업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도심 속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위가 일찍 시작돼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오기 전부터 역대급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을 높였지만 실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였는데요.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양산을 든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철이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찜통더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도 조금 오고 그냥 걷기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아이고 그러고 바람도 안 부는 건 바람 부네. 바람 한 대만 불어야지. 습하고 근데 그는 안 그랬어요. 근데 땀만 나면 끈적거려. 저는 그렇게 흔하게 겪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온 거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요. 한 3번, 4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올해 장마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강 수량이 50mm를 넘은 날은 하루뿐이었고 대부분은 비가 아예 내리지 않거나 10mm 미만에 그쳤습니다. 장마 시작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강수량도 76.8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6mm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마 기간도 짧았습니다. 보통 장마는 6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은 약 2주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6월 26일경, 남부지방은 7월 1일경 정체전선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도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기온이 21에서 25도, 낮 기온은 29에서 34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길어진 마른 장마 속에 비가 예보돼 있긴 하지만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자치구 의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이 틈을 타 마산에서 구체적인 이전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 유치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이 해수부 이전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이 전국으로 퍼지며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이 틈을 타 마산에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수부를 마산에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비어있는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수십 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엔 새 청사를 짓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시민들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수부 유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물에서 그 가족들이고 따라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당연하게 우리 거는 마산이 발전하죠. 그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뭐 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거 뭐 후원합니다. 마산에 뭐 항구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산물 이쪽도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 이전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특정에 이전을 지시했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없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위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마산에 머리 쓰는 사람도 없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오면 좋겠지만. 과거 7대 도시로 불렸던 마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부산 외에도 마산이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와버리고 공동해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 분행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을 보낸다는데 부산도 심각하지만 마산이 더 심각하다. 사실상 불가능한 해양수산부의 마산 이전.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760만 초광역 생활권을 이룰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경남 양산 웅상을 지나 KTX 울산역까지 48.7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세 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모두 11개 정거장을 연결해 철도 노선으로 2조 5,4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산 웅상 지역에는 모두 3개 정거장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도심 속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해 조만간 생태체육공원 연꽃단지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나는 장거다 운동 갔다며 한번 왔는데 이게 재미가 좋습니다. 이게 연입니다, 연꽃이고 보기 좋아서 한 번 좀 갔다 갑니다. 아침에 산책하러 오셔가지고 연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휴양이라든가 정신적 힐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시민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과 같이 가꾸는 연꽃밭을 만드는 것이
진주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몰던 40대 A씨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5분쯤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린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10여 분간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열렸습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51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약 2만 7천 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9일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해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내 96개 고등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해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 올릴 계획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에 섬을 잇는 경상남도 역점 사업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으로 43km 연장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점 변경은 지난 2021년 6월 거제와 한산도, 통영을 잇는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국도 5호선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41.4km 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해상 핵심 구간입니다. 앞서 지역구 의원인 서일준 정점식 국회의원은 경남 도내 단체장과 공동 토론회를 열었으며 국토부 경상남도와 협의해 왔습니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부산부터 거제, 통영, 남해, 여수를 152km의 해상도로로 잇는 사업으로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합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U자형 초광역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10일 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와 함께 AI 디지털 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 도입을 시작으로 AI 기반 수업 혁신과 진로 진학 설계,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생성형 AI 도입 보급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2026년까지 AI 빅데이터 융합 중심학교 운영과 함께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주거 녹지지역 제조업소 1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2곳, 무허가 대기와 소음 진동배출시설 5곳 등 각종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원에서 주요 방산업체의 채용 박람회가 열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9일 개막해 4일간 예정된 2025 방위산업 부품 소재 장비 대전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차인 10일 도내 주요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T 다이내믹스 등 주요 기업이 채용 박람회를 열어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정책 발전 콘퍼런스와 창업경진대회, 수출지원 상담회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